할 건데 오늘은 조금 이따 물기라고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지난 시간에는 조금 체계 없게 했었잖아. 근데 오늘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법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 할 거야. 그리고 강의 자료 보충 자료를 해서 올려놓은 건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그러면 아마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되면 이해하면 되고. 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다, 그지? 우리 저번에 법을 왜 배워야 된다고 그랬지? 법. 우리 배웠나 그거? 법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다, 그지? 법 왜 배워야 된다고 했어? 법. 그럼 두 가지로 물어볼게. Why? 모든 학습의 기본은 이거야. Y를 찍어야 돼. 점을. 이 물음표를 많이 찍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물음표를 많이 찍으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점이 뭘까? 이 물음표를 찍어서 답을 찾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 그러나 물음표를 찍어서 답을 못 찾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음표를 찍었을 때 그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치? 그게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뭐야?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치? 교수는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물음표가 찍혔을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한문 그대로 물어보라고 적혀 있잖아, 글자에. 무슨 알겠니? 그래서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음표 찍어서 갖고 가. 괴롭혀. 그래야 답이 나오지. 1학년 때부터 다 주구장창 찾아가. 나는 못했다. 근데 니네도 해라. 보자. Why? 법을 왜 배워야지? 우리가 법과 인권이잖아. 그럼 이제 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법 왜 배워야 돼? 그러면 첫 번째 why 법이 왜 필요한 거야? 두 번째 는 이제 법을 왜 만들었는가? 법을 왜 만들었는가? 법을 왜 필요한가?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인가? 똑같은 말이지? 그지? 법이 왜 필요한 거야? 똑같은 말이네. 어쨌든 법이 왜 필요한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지난 시간에 내가 살짝 했어. 말로만 할 생각이 안 날까요, 지금? 왜 필요할까? 질서 유지, 막 이런 질서 유지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나 한글이 헷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맞춤법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질서 유지 제가 나누어준 자료에 질서 유지 사회 안전 유지 공공 안정 이런 얘기 막 적어놨어. 그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왜 답이 그건지 오늘 찾아보자. 바이. 어떤 애가 혼자 살아. 근데 이건 설명해 줄 거야. 혼자 살아. 법이 필요해? 혼자 사는 법 필요 없어. 그지? 내 멋대로 살면 돼. 그럼 둘이 살아. 법이 필요해? 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꼭 필요하진 않아. 왜 그럴까? 내가 걔 아니면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걔랑 화해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단체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3명부터. 왜냐하면 바이 2명일 때는 싸우면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해하게 돼 있어. 근데 3명이 되면 달라지지. 그럼 이들 사이에 뭐가 발생해? 분쟁.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 우리 갈등.
이것도 어려운 말이잖아. 쉽게 가보자. 우리가 혼자 안 살고 모여 사는 이유가 뭐야? 혼자 사는 편한데 왜 모여 살아? 외로워지니까. 그리고 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애들이 하니까. 이거의 마지막 결론은 뭐니?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불편하다. 분쟁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겠지?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필기 안 해도 돼. 잘 들어. 모든 사람에게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해. 엄마가 동생이랑 나랑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니는 형이니까, 니는 누나니까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그지? 그럼 뭐 엄마 나가면 어떡해? 동생을 쳐 때리지? 꿀 앉혀놓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네가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지 않느냐. 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때? 수긍이 되잖아. 그런 논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지? 그게 우리는 규칙이야. 규칙. 기준.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든 조직이나 사회의 기준은 있잖아. 얘들아. 함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라는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 그럼 우리가 쭉 살면서 역사적으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서 만든 거야. 아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 아 사람들이 물건을 안 훔치니까 행복하네? 그러니까 도덕책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 쭉 살아보니까 남을 때리지 않으니까 행복하대. 그러니까 남의 물건 남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잖아. 그리고 쭉 살다 보니까 남의 집에 침범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대. 사생활이 유지되니까. 그지?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바람 피우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바람 피우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 우리나라는 유교관념 있어서. 근데 아주 심했었어 우리나라는. 그치? 근데 어느 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좀 필요는 어때? 이런 생각으로 살짝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공통체 살았어. 그치? 이렇게 도덕은 이게 역사가 쌓이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도덕이라고 해. 그럼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야. 도덕.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도덕 얘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법이라는 건 도덕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도덕. 이 도덕 중에 그렇게 고개 안 숙여 나한테 뭐 제정이야. 눈 뜨지 마. 좀 늦을 수도 있지. 도덕 중에 정말로 안 지키면 그 조직이 무너질 만한 것들을 국가에서 딱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정한 게 법이야. 이 중에 이게 100개가 있어. 여기 100개가 있어. 이 100개 중에 한 80개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 이걸 어겨버리면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대. 그걸 우리는 법으로 정해야 법.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강제력이래. 어떤 강제력?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공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권력이라고. 우리나라 말 너무 어렵지 않냐? 다 한문이라서. 한문 공부 좀 한번 할까? 왜 또? 우리 조카들 한문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칙하더라. 한문 공부 좀 하세요. 한문 공부를 좀 하면 쉬워.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기서 공공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게 또 숨은 뜻이 있어. 여기서 얘기하면 얘기가 밖으로 새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이해됐어? 법. 도덕과 법의 차이.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왜 달라? 거꾸로 올라오면 알아.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이 다른 거야. 역사가 다른 거야. 역사가 다르니까 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모여 사는데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그게 도덕으로 역사가 쌓여서 도덕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애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법학 학생들이 여기 법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학 학생들이 1학년 때 법철학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가르쳐줘가지고 법철학을 왜 어렸을 때 배우는 걸까? 막 고민을 많이 때렸어. 법의 정신 막 이러면서 법의 정신이 또 어땠다는 거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 다 맞아. 이런 얘기 한 번만 해줬으면 이해했을 텐데 이거 독학 어느 날 깨친 독학 봅시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뭐 공공복리의 증진, 질서 유지, 사회의 안정 잘 생각해보면 그건 다 조직이 행복해지기 위함이 마지막 끝이야.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목 제목이 두 번째 법과 인권이야. 이거는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 인권. 법, 인권. 이거는 우리가 인권은 뭐야? 인간으로서의 권리잖아. 휴먼 라이트. 그지? 이거 법 아니야? 휴먼 라이트. 그지? 근데 인간으로서의 권리인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권리가 있어? 천부인권이라고 하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권리야. 그런데 그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걸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해.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 그 기본권은 나라마다 달라. 아까 나라마다 다른 이유 얘기해줬지? 나라마다 그 국민이 행복한 기준이 다르거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한 기준은 똑같지만 천부인권은 다 똑같아.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생존에 있어 행복해야 된다는 똑같은데 그 나라 국민의 특색에 맞춰서 행복해야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야? 그 나라마다 헌법의 기본권은 다른 거야. 근데 대충 비슷해. 사람이 행복할 때 뭐가 다르겠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인권 중에 나라마다 중요한 것들을 법으로 만든 게 기본권이야. 이게 헌법에 나와 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법, 인권과 법 이렇게 배워. 그러면 인권과 법 우리가 또 보면 다른 학교에서는 법학 개론, 생활과 법률 이런 거 다 똑같은 과목이야. 왜 그러냐면 헌법이 뭐냐면 모든 법의 기준이거든. 기준, 모든 법의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모든 개인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돼 있으면 민법에 상법에 구체적으로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적어놨어. 그지? 그러니까 그게 생활과 법률이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과목이야. 그런데 왜 다 다르게 과목을 잡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맞는 사람 안 돼? 책을 봐야 되니까. 조금씩 다르게 책을 봐야 되니까. 이게 진짜 내 생각이야. 내가 읽어본 내용 다 똑같아. 뭐 어차피 붙이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목차는 달려면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인권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철학자의 앞쪽에 인권을 조금 바삭하게 넣느냐, 아니면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건 어차피 다 똑같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 같은 그냥 다 쓰겠어. 법 이래가지고 한자만 써. 법. 제가 어제 오랜만에 서점을 봤거든요. 법서가 다 사라졌어. 스스로. 근데 얼마 전에 집에 있는 법서 다 버렸는데 버리지 말았어요. 우리 엄마가 하도 오래 버리고 희귀소득이야. 미쳤어. 노인네들 집이 너무 지겨워. 책까지 갖다 버려. 근데 그 책 구하지도 못하는 쓰레기장에 불쏘시개로 살았어. 헌책방에 가서 구해와야겠다. 어쨌든 책이 없어. 근데 어제 나가봤거든요. 책이 없어. 조국 씨가 쓴 책은 있더라. 뭐 이상한 책 썼던데?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래서 법과 인권은 이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래요. 그럼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봅시다. 이게 칠판이 크면 좋은데 처음부터 쫙 적어버리면 되는데, 이 칠판이 너무 작아요. 요 내용도 한번 정리해줄까? 거기다가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주말에 그 A4로 정리해줄게요. 일단 좀 들어.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림으로 그려서 찍어볼까? 저거는 PPT로 좀 한글로 좀 하기가 힘들어. 얘는 그냥 커다란 종이에 그려가지고 찍어서 올려줄까? 그게 낫겠지? 보자. 여기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 법이 왜 필요했다, 그지?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우리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거야, 그지? 가장 큰 조직은 어떤 걸까? 국가야, 그지? 국가. 그러면 국가가 가장 큰 조직이야. 이 법과 관련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중요한 단어를 좀 배워야 돼. 보자.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나? 이거부터 하자. 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 볼게. 주체, 객체.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정리하자. 행위,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법에 다 적용돼. 주체는 뭐냐면 주체가 뭐야? 주체가 뭘까? 다른 단어에서도 주체가 뭘까? 자신의 의사표시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체야. 그지? 객체는 뭘까? 의사표시를 못하는 게 객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물건을 매매해.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그냥 가방을 하나 산다 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왔어. 가방 주인이 왔어. 와가지고 가방 산다는 사람이 왔어. 깎아주세요. 아니야, 못 깎아줘. 나도 비싸게 산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 중고마켓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있잖아요.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 시나트 시즌이랑 패드 중고거래 사기 많으니까 새 걸로 사세요. 그냥. 알겠죠? 요번에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전화 왔는데 패드 돈 넣었는데 연락이 안 된대. 90만 원 넣었는데 연락 두절이랍니다. 경찰서 갔는데 신고만 했는데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나피 시즌이라 요즘 우리 때는 그냥 종이에 적는 게 익숙해서 종이로 많이 했는데 요즘 패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이게 필수 템이라며. 그러니까 이걸 다 살려고 하는데 중고가랑 좀 차이가 나겠지만 신제품이랑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 새 제품을 싸게 사는 방법? 사판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전 버전 그걸 사면 돼. 신제품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앞버전을 아울렛 매장에 사면 돼. 그리고 컴퓨터 잘하는 애들 가. 그리고 윈도우 깔려달라고 해. 윈도우 안 깔린 걸 사야 돼. 윈도우가 좀 비싸. 한 30만 원 더 줘야 되거든? 윈도우 깔린 거는? 윈도우가 전공이 한 20만 원 하잖아. 그지? 또 윈도우 가짜로 깔라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아서 해. 따라 돼. 그거 가지고 있는 애들 많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30만 원 디스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세일한 것까지 하면 돈 100만 원 정도 내려갈 수 있지. 그럼 중고가랑 비슷해. 알겠어? 본부에서 하세요. 중고상에 맞고.
중고 거래 사기 많아. 그리고 못 잡아. 봅시다. 그래서 사러 갔어. 그러면 가방 주인이라고 할게. 가방 주인. 그리고 가방을 살려는 사람 이렇게 있어. 가방 사려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 가방 사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가방을 팔려는 사람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적게 받으려고 하고 적게 주려고 하겠지? 그럼 서로 의사표시를 하겠지? 조금 깎아줘. 아니야 못 깎아줘.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주체야. 이런 사람들은. 그지? 주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면 주체. 그리고 여기서 객체는 누굴까? 의사표시 못하는 애 누구야? 세 개 중에. 가방이야 가방.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뒤에 물권법 파트에 가면 나오는데 이걸 물건이라고 그래. 물건. 이해됐어요? 물건만 의사표시를 못해. 이해됐어요? 물건의 의사표시를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표시를 못하는 애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어. 개인이 하면 민법에 나와 있고 그 회사, 단체가 하면 상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법률행위라고 해. 이게 법률이 뭐냐면 여러 가지 법을 모아서 법률이라고 해. 민법, 상법,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법률이라고 해. 이해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을 모으면 다 법률이라고 해. 합쳐서 우리가 뭐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뭐냐 그거 호랑이나 고양이나 치타나 똑같은 분류 아니야? 얘가 좀 적당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럼 걔네들의 모집 집단을 법률이라고 해요. 이래서 법률 행위 이거 자체를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냐면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던 애가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던 애가 권리가 생겨.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권리가 없어지냐면 예를 들어 가방 주인은 가방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어. 그치? 근데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지지? 소유권이 있잖아. 집도 마찬가지야.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돼? 산 사람이 판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돼. 무슨 말이죠? 그게 법률 효과야. 물론 여기서 의무도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바뀌어.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게 법에서 가장 큰 룰. 모든 법에 다 적용돼.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 다 필요 없어. 이걸로 풀 수 있어. 1+1은 2잖아. 똑같아. 공식이야 공식. 내가 지금 20년 넘게 법을 답답하진 않았지만 목소리 읽어봤는데 이거야.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건데 왜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을까? 그랬으면 그 긴 방황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지? F도 안 떴을 텐데. 공부가 싫던데. 공부가 싫지? 나도 싫다. 나도 싫었다 학교 다녀. 어찌나 공부가 싫던지. 막 뒤에 창문 넘어 도망가고 이랬는데 여기는 2층이라 못 넘어가겠구나. 원형할지 우리 1층에 있었거든? 그러면 뒤가 유리야. 80년씩 들어온 강의실은 유리문 너무 크게 넘어가는 거야. 앞에 문 하나밖에 없는, 여기가 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가다 그 순간 걸리면 죽거든? 뒤에 창문 나가서 친구들하고 도망가. 걸리면 죽고. 걸리면 죽으면 뭐 걸려서 죽고 졸리다 죽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뭐 그래도 뭐 자다가 혼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봅시다. 여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 객체, 법률 행위, 법률 효과. 그러면 여기서 이런 법들이 적용되는 범위를 좀 한번 보자. 범위.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갔어.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까? 안 돼? 된대? 안 된대? 될까 안 될까? 내가 유학을 갔어. 미국에 갔어. 그럼 그럼 쉽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슬픈가?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렇게 했어. 그게 이렇게 자다 피부에 자다. 부모님 돌아가셨어. 상속을 받아야 돼. 그럼 나 미국 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못 받으니까 난 상속 못 받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는구나. 내가 아무리 미국에 가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얘기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이런 단어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는데 그렇게 써. 무슨 말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죠. 학교에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와 있대. 그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까? 그거 끄떡거리는 거 봤구나.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법 적용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허가나 특히 뭐 총기류나 뭐 지하자원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허가 대부분 그런 법들과 관련된 것들 그거 안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국제 관계와 관련된 건데 상대편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안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권 나라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집 못 사잖아? 그지? 그럼 베트남 국민도 우리나라 오면 집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상호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안에 들어오면 다 법이 적용된다는 건 속지주의 뭐 이런 말 써. 다 필요 없어 이런 말. 뭐 법대생들은 물어봐도 몰라. 적어줄게. 법이 적용되는 그 효과는 속인주의. 또 너무 오래전에 배운 거라. 뭐 속인주의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된다는 얘기고, 속지주의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외가 있다 그랬지. 여러 가지 외국인 같은 경우 상호주의, 그리고 특이한 허가, 특허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발명과 관련된 특허도 있고 특별한 허가라는 뜻도 있거든. 한국은 달라. 이해되죠? 특별한 허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치, 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허가는 외국인에게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다 돼. 뭐 보면 알잖아. 건강보험 이런 거 다 했잖아. 그지? 우리나라 저 살기 좋은 나라. 미국 타이런을 왜 발전했어? 타이런 직방이야. 졸려? 내 목소리 듣고 조는 애들 있잖아. 졸리는 애들 있나 봐. 내 목소리가 진짜 자장 같은 거 들리나 봐. 아니 본인 존다는 얘기 아니야. 피곤하나? 피곤해. 커피 한 잔 사줄까? 끝나고 사줄게. 가끔 보면 이렇게 귀 찢어지는 목소리 듣고 조는 애들 있더라. 내 목소리 한 시간 이상 들으면 귀에 피가 난다던데. 지금은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따지잖아요. 귀에서 피가 난대. 우리 아버지 저 싫어해. 왜? 우리 아버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 막 잔소리라고. 그렇습니다. 피곤하죠? 피곤하지? 재밌는 일이 없어?
왜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음료수 하나씩 사줄까? 근데 음료수 자판기밖에 없던데? 그러면 좀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 30분 정도 공부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는데 음료수 하나 사줄게. 쉬었다 하자. 자판기 가서 누가 뽑아올래? 내 카드를 줄 테니까 자판기 가서 뽑아올 거야. 근데 누가 받을 거니? 여기 1, 2, 3가 다 서. 1, 2, 3. 눈 마주쳤잖아 지금. 너는 계속 무얼 썼으니까 피곤한 게 놔두고 1, 2, 3가 가서 뽑아올 거야. 머리숱 해서. 애들한테 뭐 먹고 싶어? 뭐 니들이 가서 그냥 아무거나 뽑아. 이거를 끄는 건가?